자, 오피스의 피스를 위해 오늘도 시원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사내 꼴불견 클리닝 프로젝트 오피스 박수! 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70명 빌런 감별단과 함께할 오늘 오피스 빌런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직장생활 10년 노하우의 모든 꿀팁을 방출할 무빙워터,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저자 이동수 작가님이시고요. 영감 수집가이자 마케터들의 워너비, 기록에 쓸모 그리고 일놀놀 일의 이승희 작가님,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저자이자 빌런에 대해 우리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사이다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국내 최연소 노무사 김소영 공인 노무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후! 예. 여러분들 더 크게 좋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노무사님 각자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 만나기 뵙기 전에 같이 또 밥을 먹으면서 좀 더 친분을 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우리 세 분은 지금 뭐 워낙 유명하시고요. 특히 우리 이동수 작가님이 좀 어색하긴 한데, 동수님께서는 네.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파벳 A를 제외한 땡땡카드 회사에서 또 제가 봤는데 조회수가 지금 2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제 채널은 아니라 가지고 네,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실 지금 거의 뭐 약간 뭐 준 연예인 느낌으로, 또 요즘에 또 무빙 워터 좀 이거 이름이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네, 움직일 동의 물수. 맞아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토비도 텔레토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수 작가님께서 원래 실제 오피스 빌런에서 감별단으로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신분 상승을 했어. 약간 여기서 신동엽 느낌으로 해가지고. 신동엽. 여기가 신동엽이니까 내가 신동엽 있잖아. 이진호 느낌으로. 좋습니다. 우리 70분에게 한번 본인 소개 짧게랑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 정도 직장 생활했고 지금은 유튜버랑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는 정말 요즘 이분의 인스타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우리 또 쑥님,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승희라고 합니다. 아니, 승희님께서 너무 다재다능하신 게, 뭐 이게 최근에 또 해외도 좀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제는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 자리까지는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발리를 최근에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일주일의 공백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와서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회사 일도 그렇고 그쵸. 저녁에도 꽉 채워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실 근무를 하고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좀 힘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또 회사에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바쁜 게 오늘도 1시간 늦게 왔거든요. 저희 네. 먼저 왔는데 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바쁜 거는 어. 저희가 확실히 어. 인정해요. 그런 죄송합니다. 안 하기로 했잖아 아까 전에. 계속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좀 그랬었어요. 그래 승희님은 사실 이제 오피스 빌런이 처음이신 네네. 거잖아요. 평소에 좀 시청을 하셨어요? 어때요? 좀 어떠셨어요? 또 우리 승희님 또 거짓말 못 하거든. 네. 이제 돌아가서 좀 보려고. 돌아갈 때 지난 회차는 어디서 보면 된다? BTV에서 보면 된다. 유튜브. 그래서 승희님께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제 왼쪽에는 또 뭐 여러분이 오피스 빌런을 보셨다라면 너무나 자주 뵐 수 있었던 최연소 노무사입니다. 우리 김소영 노무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실 뭐 요즘에는 워낙 막 길을 돌아다니면 노무법인이라든지 간판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입들 이런 친구들에게 완전 MZ 세대 분들이죠. 그러니까 노무사라는 이름 직업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무사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인사팀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인사팀에서 우리 직장인들 노동법 잘 준수해서 인사 시스템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자문을 하는 노동 법률 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기업만 하진 않고요. 근로자분들, 우리 직원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송무까지 같이 해드리는 인사노무 관련 전반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좋아요. 잘한다. 우리 동수 작가님께서는 또 지금은 이제 휴직 중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 직장이 또 선배로서 될 수도 있고, 승희님께서는 현 직장이시고, 그리고 소영 노무사님께는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법적으로 또 조치 코멘트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 아주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쏙쏙쏙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많은 걸 집어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무사님도 사실 오피스 빌런에도 방송하고 좀 공개 방송은 여기 또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어때요? 실제 방송과 이 공개 방송의 분위기에 좀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가 있죠.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정말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정말로 지금 진짜 실제 직장인 분들이시니까 더 와닿으실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얘기하실 것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을 한 3군데 다녔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노무사에 합격해서 쭉 14년 넘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어떤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제가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입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양쪽의 입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많은 분들께서 편안해지면서 질문을 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먼저 1장 어떤 빌런이 있을지 오늘은 또 직장생활 생존 노트 1장 오피스 빌런 심층 분석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3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보신 다음에 일단은 우리 3분과 함께 최악의 빌런을 게스트 3분과 함께 좀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네, 부장님. 영상 편집도 할 줄 안다며? 조금 할 줄 압니다. 아니 내가 지난주에 산악회 갔다가 그 영상 같은 걸 찍었는데 편집 좀 해줄 수 있나? 와, 지극히 개인적인 네. 일을 다 저걸 시키는 거예요. 업무했어야 되는데. 아니, 남대리! 그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에 외고 입시를 준비 중이거든. 그 남대리가 그 자소서 좀 대신 좀 써줄 수 있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다 못해 부하 직원 가족까지 수족처럼 부려먹는 오피스 빌런. 실제로 저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가운 톤의 얼굴이네요.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번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딱 갔더니 업무를 내미셨는데 이제 가족 여행. 팀장님 수첩이잖아. 부하가 내 사주 아니야? 근데 생일 어떻게 알았지? 혹시 제 생일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5월 12일입니다. 5월 10일? 오케이, 좋아요. 와, 미쳤네. 팀원들까지 다 있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뒤로는 직원들을 뒷조사하고 그걸로 직원들을 차별해왔던 팀장님. 이번만큼은. 저건 너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모자라 파견 근무지까지 따라와서 또 고백을 하는 미친 사랑꾼 빌런. 규환씨! 직장인의 11% 이상이 이런 지속적인 원치 않는 고백을 받고 그 이후에 고백을 거절하면 이렇게 괴롭힘이나 스토킹이 이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요즘에는 고백 공격을 넘어서 구애 갑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애 갑질. 네,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고백 빌런들의 심리는 뭐 어떤 심리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사회지능 지수 SQ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우리가 거절할 때 못생겨서 난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나보면서 얘기해?
아니야. 아니. 그러지 마요. 아니라고요. 당연히 출연자를 봐야죠. 당연히 출연자를 봐야죠. 아 여태껏 앞에보다 왜 아니, 그 얘기만 젊으냐고. 카메라가 많아서 약간 봤을 때는. 결혼해서 잘 살잖아. 왜 그래? 옛날 기억이 났어. 옛날 기억. 네, 이렇게 세 부류의 빌런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갑질 빌런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뒷조사 빌런, 세 번째가 고백 거절 보복 빌런인데, 뭐 여기서 최악을 뽑기가 힘들 정도로 다 최악이긴 한데, 그죠? 우리 승희 작가님께서는 굳이 뽑아야 된다면 셋 중에 어떤? 저는 뒷조사 빌런이. 뒷조사 빌런. 저는 이런 그런 사주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톡 이미지 변경했거나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 뭐 올렸을 때 그거 꼭 다음날 아는 척하는 상사가 너무 싫거든요. 아하. 어디 갔다 왔더라 아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뭐 제가 뭐 힘들다라고 블로그에 쓰거나 요즘 재미없다라고 인스타에 쓰면 불러서 이제 뭐가 재미가 없는지. 그런 게 그러니까 뒷조사 빌런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류라고 저는 그쵸. 생각해요. 이제 부하상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직원 동료 직원의 SNS를 보고 또는 카카오 프사 바뀐 거 보고 꼭 그렇게 아는 척하는 게 저는 약간 뒷조사 빌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요새 뭐 멀티 프로필인가요, 그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스님 그래도 불러서 얘기하면 다행인 거 아니야? 꼭 직원들 다 있는 데서 그런 걸 맞아요. 얘기를 하지 않나요? 진짜 확 그냥 그죠? 이거 진짜 막 욕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동수 작가님의 셋 중에. 근데 방금 맞아요 하고 이거 대고 맞아요. 그 깜짝 놀랐어. 왜 그러고 있는 방송 거지? 출연이 처음이라. 아직 약간 발리에서 좀 시차 적응이. 네, 맞아요. 어제는 이렇게 잘 하셨던데 스토리 보니까. 옆에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동수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개인 업무 빌런이 아닌가. 실제로 아까 저 빌런. 영상에도 얘기했었지만 그게 저희 사장님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개인 약간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한 달 정도? 주말에도 계속 전화하고 네. 결국은 그 여행을 취소하시고 그래서 그 취소 수수료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가장 빈번한 빌런이 아닐까? 빈번한 빌런. 네네네. 그렇죠. 사실 뭐 레벨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그 개인 업무 빌런, 갑질 빌런은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뭐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게 좀 뭐 수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서 궁금한 게 동수 작가님, 반대로 이제 이게 상사고의 기준이잖아요. 계속 갑질을 하는 건데 반대로 나보다 이제 우리 뭐라고 해? 갑자기 까먹었죠. 부하라고 해야 되나? 동료, 동료 말고 뭘고? 하급자. 하급자. 하급자가 하급자. 하급자 조금 그런데 팀원, 하급자. 우리 애들. 뭐 후배들. 후배. 부하 직원. 답답하셨나 우리 이사원님께서 직접 부하 직원. 그러니까 부하 직원. 하급자 좀 그죠? 부하도 좀 그런데 부하 직원이 반대로 상사에게 계속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상사에서 갑질 이렇게 그게 그게 낫죠. 왜냐 음. 직원이 물어보면 어쨌든 물어보는 거. 내가 답변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더 위잖아요. 네. 내가 위인 게 낫지. 거절할 수 있는 그렇죠, 권리가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뭐 그렇죠, 이상한 사실. 걸 물어보는 게 아닐 거죠. 그리고 음.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부탁 같은 거 들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잘 들어주긴 하거든요. 막 한 2분에 한 번씩 막 물어. 이거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좋다고. 좋죠, 너무 좋죠. 네. 한번 뭐 너무 좋아요. 너무- 되게 조정석 닮은 거 아세요? 토비님 옆모습 되게 조정석 닮았어요. 표정 안 좋아졌잖아. 왜 갑자기 지금 흐름을 아니 사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제가 이런 걸 좀 잘해요. 그러니까 뭘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서 그거를 이제 요즘 단어로 이제 핑프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핑거프리즈. 그 소리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 진이 좀 빠지긴 했어요. 아까 둘이 밥 먹을 때. 옐로 카드. 네네네. 밥 먹을 때. 네네네. 오늘 작가님이랑 오늘 아마 처음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 그러면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셋 중에 저는 이게 일부러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진짜? 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고백 거절 빌런이 아하.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두 가지는요.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괴롭힘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 이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으면 신고하시고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백 거절 빌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시겠어요? 제가 저 사람이 고백했는데 제가 거절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에게 약간 눈치 주고 보복해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애매한 경계선에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정말로 괴롭힘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약간 애매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해지면은 진짜 그 신탄경 살인 사건처럼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 거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치 가능성에서 제일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백 빌런이 제일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세 개 중에 굳이 뽑자면 고백 거절 보복 빌런일 것 같은데, 야, 요거는 아까 그 남성에 봤을 때 일단 풍채도 굉장히 좋으셨고, 야, 풍채와 그 심리 마음 상태가 너무 반비례네요, 그죠? 쫌팽이 쪼잔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하나 하나가 너무 힘들 거, 그러니까 버티기가 저는 셋 중에서 제일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업무, 이 개인 업무나 뒷조사는 이 회사를 나가는 순간 사실 벗어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백 거절 빌런 같은 경우에는 아. 내 SNS 염탐하고 또 정말 기숙사나 뭐 숙소 이런 데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집까지. 왜냐면 우리 직장인들은 다 서로 주소지 같은 거 공유되잖아요. 그렇죠? 비상 연락망 같은 거. 특히 그쵸. 부서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진짜 찾아온단 말이에요. 동네까지. 주말에 막. 주말에 우연찮은 척 하면서 동네에서 봤어. 박 매니저님 동네에서 봤는데 커피 마시고 있던데 누구랑 마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소름 끼칠 수 있고 24시간 내내 뭔가 약간 좀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런 빌런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줄 방금 완전 탄식의 소리가 그죠? 생각만 해도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업무에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업무의 연장선이 그렇죠.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울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과연 저희가 우리 70분이죠. 70분의 사전에 똑같은 주제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과연 우리 간별단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류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나? 바로 제 옆에 떡하니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좀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뭐 딱 봐도 우리 요게 개인 업무비를 봉수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 아주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네, 등산 모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편집 좀 해줄래. 요거를 가장 사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동수 작가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좀 자주 그래도 접할 수 있게 요 셋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접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 공감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등산 모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편집 좀 해줄래. 만약에 우리 승희 작가님이 사실 워낙 이런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하시니까 요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좀 어떻게 하면 잘 거절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아니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빠야 되나?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해드리겠다. 크리스마스까지? 그 너무 엿먹이는 거 아닌가요?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해드리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성격은 거절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신 텐데 직급상, 그다음 내가 뭐 사원이라든지 완전 너무나 큰 상급자라서 거절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승희님은 해드리는데 크리스마스까지 해드리겠다. 그 뒤에 바로 뭔가 또 날라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동수 작가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또 이런 것도 있으셨다고 저는 했으니까. 실제로 많죠. 제가 영상을 편집하기도 하고 또 하셨죠. 그리고 회사에서 뭐 우리 회사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뭐 팀별로 뭐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저는 제가 만들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회사 거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회사의 비품을 가져가면 절도인 것처럼 저건 내 개인적인 능력인데 회사에서 그냥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다이렉트로. 네,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건 안 되는 거, 저는 그렇게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너무 멋있는데 이게 여러분 박수 칠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박수를 칠 수 있어. 여러분들 전 못해요. 사장한테 바로 할 수 있어요? 나 못해. 이분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시군요. 만약에 노무사님의 경우에 이런 일 있으면 또 바로 어떻게 법적 3조 1항 이렇게 가나요? 일단은 저는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노무사로서 법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우리 직장 다니면서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고루할 수 있지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최선이다.
너무 웃으시는데 그쵸, 고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렇게 동수님처럼 좀 바로 거절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상사분이 제가 되게 그 회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자소서를 잘 쓴다라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상사분이 좀 봐달라라고 해서 진짜 봐준 적이 있어요. 저도. 네.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어떤 내 일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일단 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못합니다. 아니면 요즘에 이런 일 시키시면 괴롭힘 해당하실 수 있어요. 뭐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농담처럼이라도 그냥 안 하시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먼저 거절하겠다. 바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따로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바로 직접 부딪혀라. 근데 저처럼 좀 이런 마음가짐이신 분 계실걸요? 거절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또 괴롭힐까라는 그런 생각 먼저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결국에는 거절을 못하고 그냥 승낙을 하는 건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네. 거절을 안 하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거절하면 나를 괴롭힐까봐 승낙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닌 건가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절했을 때 나를 정말 그 거절한 걸 이유로 괴롭힌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나중에 신고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동의했잖아요. 내가 그쵸. 동의에 의해서 이걸 한 거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살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인턴님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근데 당연히 인턴님이시니까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인턴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한 건데 만약에 그때 거절했으면은 안 시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난 뒤에 보복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그 거절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돌아올 일들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거절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참고로 제 일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지인분들이 많이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우리 개인 업무 빌런의 스티커를 붙여주신 분 중에 우리 세 분에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거와 관련된 좀 사연을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일단 요거 한번 스티커 붙이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 몇 개 있는데 여기 몇 개인데 지금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오케이 우리 이사원이 한번 그러면 혹시 뭐 세 분에게 요거와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비슷한 사연을 겪으셨으면 얘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개인 업무 빌런을 아직은 안 겪었는데 좀 다른 일반 회사에 비하면 좀 한가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가 있는데 만약 그때 뭔가를 시킨다 하면은 일을 하는 게 없는데 거절을 하기가 조금 핑계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한가한 시간이 좀 있고요. 한가할 때 뭐라고 하면 거절을 못할 것 같다. 굉장히 색다른 접근법이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요거 우리 동작가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저도 네. 보통 사실 우리가 계속 바쁘진 않잖아요. 그쵸. 저도 저럴 때는 뭐 흔쾌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뭐 너무 좋지 바깥에 바람 쐬러 가고 또 사오고 뭐 이거 좀 해줘 그럼 지금 뭐 검색해달라 예를 들면 뭐 나 오늘 누구 만나는데 오마카세 좀 잘 아니? 내가 알아봐 줄게 하면서 이렇게 알아봐주고 뭐 어차피 그냥 노는 느낌으로다가 뭐 해주는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너무 이제 난 못하는데 이렇게는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야근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더 다른 일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끊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한 선에서는 나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좋네. 그러니까 워낙 작가님께서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신 성격의 소유자분이신 것 같고 혹시 작가님 실례가 안 되면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MBTI가 ENFJ. ENFJ. 맞아요. ENFJ 다시 1인가? 그거 J 다시 처음 들어보네요. ENFJ-1. 아 굉장히 좀 좋은 MBTI를 하셨나 보다. 저는 뭐 1 있어요. 뭐, 자기 있어요. 확신 그거 98%? 막 이렇게 J와 P 중에 그러면 J가 J였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ENFJ. 우리 승희 작가님 어떻게 좀 답변이 좀 되실까요? 저 MBTI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봅시다. 거꾸로 가보자. MBTI. 우리 승희 전 작가님. ENFP요. ENFP 뭐 전형적인 연예인 상이죠. ENFP. 저도 근데 동수 작가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 자체를 조금 기뻐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되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를 좀 성취감으로 느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어떤 왜냐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딱 그 회사의 어떤 특정 업무만 주어지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간식을 만약에 뭐 광고 촬영할 때도 광고 촬영 현장에 그 스태프들한테 돌리는 간식을 사오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막 맛집이나 그런 여행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동료나 이제 상사가 이제 여행 코스 짜달라 나도 알려달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이거 맛집이나 이런 여행 코스를 잘 짠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 부분을 이제 만약에 회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면 약간 여유가 된다면 흔쾌히 생각하는 게 결국 내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은 따로.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에 어려워.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강력하게 거절하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인간적이지 않았어. 찬반으로 잘 진짜 어떻게 나눴다. 다 그렇게 거절해. 그래. 잘 나눠줬다 오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래. 자, 생각을 해보자. 간식이나 이렇게 정말 한 번에 끝나는 일, 간식 같은 건 사실 업무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커피나 간식 같은 걸 사오는 거는 팀에서 같이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보지는 않고 저는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 이런 것도 뭐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엄청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정말 영상 촬영, 편집 이런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집에 가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여유 있을 때 물론 흔쾌히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근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그 좀 무리한 부탁이다라고 하면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할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제가 직장인일 때도 그렇게 했고요. 저는. 어떤 핑계를 대고 그쵸 업무가 약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가 참 애매하긴 한데 미리 그 다른 업무 있잖아요. 뭐 주간 업무 같은 거 우리 회의하면은 다른 업무 계획 같은 거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위해서 뭘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페이퍼 논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도 좀 괜찮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라고 하고 말씀 안 드리는 거죠. 네.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무서운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 MBTI요. 저는 MBTI? ENTJ입니다. 전형적으로 제 성격과 조금 닮은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ENTJ, ENFP, ENFJ, 저는 ESFP. 또 이게 다 다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I는 없네요. 여기 I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쵸, I가 많을 텐데 공감을 좀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케이. 우리 이선이 어떻게 좀 답변이 좀 잘 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한가함이 좀 많은 회사다.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랑 한번 봤었잖아요. 그래요? 저도 북토크에서 뵀는데 그때도 한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회사? 나중에 좀 알려줘. 저희 회사가 좋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앙케이트를 좀 마무리하고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현장 이벤트를 하나 더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삼행시를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로 놔둘게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이서 총 5분을 뽑으실 거예요. 세 분의 취향 저격을 한 삼행시. 그래서 삼행시에 당첨되신 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세 분이 다 작가지 않습니까?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서적을 그렇지 랜덤으로 드릴 겁니다. 한 분 걸 랜덤으로 드릴 거야. 우리도 뭔지 몰라. 어떻게 동봉돼 있는지 몰라요. 그냥 끝나고 나서 가져가면 돼. 눈 감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자, 우리 세 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 분 다 지금 눈이 조금 이제 시력이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이 나는데 괜찮으시면 다 좀 일어나셔서 그죠? 여기서 오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 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작가님 바로 픽. 역시 송수 작가님 죄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아까 되게 재밌어서 눈 쪽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하고 우리 그죠? 하나 더 해자. 우리 네네. 노무사님도 하나 더. 동수 작가님 느리니까. 3개인가요? 총 5개. 아 5개. 총 5개. 노무사님 뭐 뽑아요? 3장 뽑으면 승희님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 명당 5개 뽑는 게 아니고. 그거. 총 아. 5개, 총 5개. 죄송해요. 아니 그거 하세요. 한 명당 5개면 우리 운영비 부족해. 자, 그래서 이제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혼자 3개 뽑았는데. 그러니까 못 찾았어. 그러죠. 없어요. 자, 그래서 아마 오피스 이제 다들 앉아 보실까요? 그러면 해가지고 우리 승희 작가님께서 3장을 무려 뽑으셨으니까 먼저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피스. 네? 오 피스. 헷갈리니까 우리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피. 하나, 둘, 셋. 스. 그건 제가 인정 못합니다. 그거는 이거 너무 너무 좋다고 성의가 생각했는데. 신박해요. 오피스. 오피스. 영어로. 아,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의 평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하. 삼행시 할 줄 모르니? 이건 3글자잖아. 3글자. 삼행시가 아니라. 지금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운명이에요, 운명. 인정합니다. 오케이. 네. 승인이 하나만 더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띄워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늘 하나, 피곤해서 출근 못함. 스이마생. 좋네. 이거 좋네. 한국과 일본이 또 공존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동수 작가님께서. 저는 사실 아까 원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오가 오늘도 피곤한데 파이팅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스파이팅요? 그냥 스파이팅 아예 그냥 맥락 자체를 안 하길 무시하시고 하신 잘했습니다. 분이 안 하길 계셔서 잘했어요. 네네네. 뽑고 싶었는데 근데 이분은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한번 뽑아봤는데 가겠습니다. 진짜 아예 읽질 못하게 써가지고 한번 뽑아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이 피크일인데 스무스하게 콘서트 오늘 왔습니다. 전화 받고 컨셉이 화이팅. 이게 뭐냐? 아니 글씨도 못 썼는데 글도 못 썼는데. 이분은 상사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어. 빌런으로 내가 여기 빌런이 지금 왔네. 이건 빌런입니다. 나중에 제가 당첨자 손 들으려 할 건데 유심히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제 노무사님께서 승인이 하나 더 있고 노무사님 해주시고. 노무사님 먼저. 네. 하나, 둘, 셋. 오늘 덕분에 피스 얻어갑니다. 스트레스 아웃. 이런 와. 거지. 정확하게 어떻게 기승전결이 돼 있잖아. 승희님 근데 불안합니다. 각자 본인과 되게 닮은 걸 고르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느낌이 스마트했어. 맞아. 약간 지적이고. 그러니까 막 지저분하고 그치? 아니 이거 지저분하고 못났고. 이거 쓰신 분 네. 남자분이셔서 내가 볼 때 이거 거의 무조건 남자분이실 것 같은데 여자분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셋 중에 한 명이야. 이거는 이렇게 글씨 쓰시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승희님. 손을 못 드시잖아요. 자, 승희님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금저리게 피나도로 스 스트레스 받은 날 콘서트에서 풀고 가자. 예. 자, 마지막 2개 너무 좋았다. 자, 그래서 우리 5분 혹시 주인공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사원 오늘 엄청난 활약.
오케이. 3분, 잠시만 4분. 오케이, 그럼 이 중에 저 남자분 이거 맞죠? 그거 봐. 봐요. 민망해지신다. 빌런으로 빌런이에요. 리저입니다. 네. 콜센터. 네. 밑에 콜센터 파이팅이었고 저는 콘센트 파이팅이라고 쓴 줄 알았어요. 진짜 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못 읽었어요 저는. 네. 네. 그렇죠. 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원. 저도 완전 저런데 제가 그래요? 맨날 뭐 성격 급해서 음. 주어 없이 빨리 해야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네. 맨날 혼나요 상사한테. 빨리 합니다. 뭘 해야 하는지 아하. 말을 해야지. 맨날 너만 알고 있는 아하.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치. 근데 진짜 저는 오히려 지금 일한 지 14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서 왠지 계속 안 고쳐지잖아. 이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오늘 스트레스 풀러 오신 분에게. 그러니까 굳건히 네. 그냥 굳건히. 나아가시길.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좀 안 받는 편이신 것 같은 게 여기도 보면 그냥 네. 썼다 맘대로 계속 지우고 썼다 지우고 찍찍 그거 지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런 분 스트레스는 잘 안 받으시네요. 네. 고민하고 이렇게 쓴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멀리서 봐도 좀 보기가 싫을 정도긴 해요. 할 말이 많으신 거. 이제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콜센터로 하면 또 빠르게 좀 적어야 되니까. 전달력은 확실히 목소리가 훨씬 낫네요. 이거 종이보다. 네. 그렇네요. 네. 너무 좋은 직업 가졌다 아주. 자,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5분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작가님들의 서적을 랜덤으로 드릴 거고요. 끝나고 퇴장하실 때 입구 쪽. 자, 여러분 침착하자. 아무 일 없었잖아. 퇴장하실 때. 오늘 실수 하나면 큰일 나겠는데 테이블 위에 제가 종이 봉투 안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집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나 봐요. 1부가 여러분 저에게 원래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었거든요. 25분을 했어. 그래서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 말이 실수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이다 노무사 김소영 노무사와 함께하는 빌런 극복 빌런 극복 상담소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진행은 이렇습니다. 사전 여러분의 모두 신청을 받았어요. 사연의 신청을. 그죠? 70가지의 사연 중에 저희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뽑았어요. 몇 개를? 4개를. 4가지를 뽑아서 일단은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마지막에 노무사님께서 그 사연에 대한 의견이나 그리고 법적 조치 관련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연 우리 감독님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실까요? 요거는 우리 승희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일 저녁 약속 물어보는 상사. 퇴근 시간 1분 전 꼭 오늘 저녁 약속 있냐고 물으시는 임원 상사가 있습니다. 회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 거절했는지 세고 계시더라고요. 다음날 보고 때 보복도 두렵고 관계와 일 균형 맞추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퇴근 시간 1분 전 저녁 약속. 이거는 사실 일단은 뭐 다 끝나고 그죠? 두 번째 사연도 좀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거는 우리 동수 작가님께서. 가스라이팅하는 과장님, 왜 연애를 안 하냐, 집은 안 구하냐 등 제가 어쩌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해야 하지 않냐고. 제가 고집이 엄청 세다면서 저를 뭔가 압박하는 기분이 들어요. 지나 잘하지 그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상사.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 바로 직속 상사가 아닌데도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 불똥이 저한테도 튈까 봐 걱정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노무사님. 나한테 화풀이하는 상사. 잘한 건 자기 덕, 못한 건 남 탓. 그중에 제일 만만한 저에게 화풀이하는 사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수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고지고대로 듣고만 있다가 마음에 병이 생겼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부터 네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시고요. 나한테 화풀이 하는 상사. 잘한 건 자기도 못한 건 남자. 요런 거는 상사분들 뭐 겪은 분들 여러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뭐 프로젝트 특히 뭐 PT라든지 발표라든지 아이디어가 좋다고 뭐 부장님이나 칭찬을 받으면 자기 덕분에 됐다라고 먼저 선수채 가거나 못했으면 무조건 내 탓이라고. 요런 거는 우리 승희 작가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회사 생활 14년 그죠? 충분히 이런 적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좀 약간 만만하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만만하게 화풀이 대상이 정말 많이 되어봤고, 아하. 그리고 되게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상사나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 화를 쉽게 선을 넘어서 화를 잘 내시는 상사분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저도 그 앞에서는 그냥 일단 듣고 이게 근데 그러고서는 저도 그냥 마음의 병을 얻을 때도 있었고 이제 그냥 지나가게 놔둔 적도 있었는데 참다가 안 될 때는 이제 티타임을 요청해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 사실상 이게 직원일 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마음의 정리가 된 다음에 좀 혼자 종이에다가 정리를 해서 만나자고 했고 만나자고 한 이유는 이제 기록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메신저로 말하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말로 해서 이제 티타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수용해서 조금 인지를 하는 상사가 있고요. 네. 그냥 더 거기서 화를 내는 상사도 있어서 그럴 때는 진짜 팀을 옮기거나 뭐 진짜 좀 참다가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상사라고 치면 야,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나를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그게 중요한 거야. 티타임에 지금 요청을 했어. 왜? 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실제 이런 분 왜? 있어요, 실제로.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나면서. 오늘 처음 봤어요, 승인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잘못한 거 아닌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진짜 한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풀이 대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친구 5명한테 물어봐요. 꼭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근데 한 친구들이 그때마다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거든요. 하지 마라.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근데 그럴 때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성향과 좀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잔다르크 성향이 있어가지고 꼭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편이고 상대방이 이제 더 거기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편안한 게 사실 만만하다라고 꼭 가면 안 되는데 그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한테 화풀이하는 상사 말고요. 그 전사 기분이 태도가 되는 상사. 야 이거는 동수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경험을 좀 가진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런 경험 오사원님 있으세요? 우리 오사원. 네. 우선이 사실 되게 좀 특이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게 VCR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네. 여기 계신데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곁눈질로 이쪽 거를 보고 계셔가지고 나 너무 특이해서 혼자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정면에 네. 그걸 곁눈질로 우측 눈에 많이 혹시 뭔가 사용하셨네.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지. 네. 맞아. 저도 있다 보면 보통 팀장님 이런 기분들 때문에 많이 갈리잖아요. 야 팀장님 기분 어떠냐. 그리고 특히 뭐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임원실이 있고 비서분들이 계신데 야 오늘 누구누구 본부장님 기분 어때?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곤 하는데 뭐 그냥 솔직히 저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튀기면 저는 좀 느낌이 또 그럴 것 같이. 지금 영 마음에 안 괜찮아요. 드는 코멘트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괜찮아요. 회사에서 연락 온 거죠? 네네. 저는 조금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왜 화내세요? 이렇게 왜 화내시지? 제가 뭘 잘못했죠?
근데 저도 이런 적 있어요. 그래요? 너무 당. 이게 뭐 왜 화- 잘못한 왜 게 화- 아니 스스로 하는 아닌데요. 얘기인가요? 왜 화내실까? 왜 화내시지? 들어라고? 뭐지? 왜 그러지? 뭐 그러면서 지금 대화 안 되시면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격과 성향의 차이예요.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막 보고할 때 뭐 저희는 이제 실장님부터 이제 유리의 방이 이렇게 가다 놓고 있었었는데 뭐 보고 막 하는데 뭐 서서 그래서 보고하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하면 그냥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오늘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진짜 나온 적도 있고 네. 되게 감정적으로 저한테 부딪히면 저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분이 오늘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네. 나가니까 다시 와보라고. 다음에 왜 안 얘기하시죠. 되냐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그 정도까지 미친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상 서로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없고 그렇지. 그 정도 사람이면 아마 저도 깨갱하고서 계속 보고했었을 텐데 그렇지. 서로 좀 이성적인 상태에서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적이 전 회사에 있었는데 딱 똑같은 사연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그 날은 진짜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하라면 하고 제가 뭐 업무적인 일보다도 좀 다른 뭐 청소라든지 그런 걸 좀 잘하나 봐요. 그래서 한 날은 갑자기 영근아, 그래서 네 옥상에 뭐 풀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 비가 와서 그것 조금 정리 좀 해라 이랬는데 무슨 정원사로 아나 봐. 그 이후에 계속 저를 불러. 뭐죠? 정원사 말고 그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그 직업을 뭐라고 하죠? 정원사야 그게? 오케이. 네. 정원사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시켰던 적이 있어요. 거의 한 일주일. 아침 일과가 항상 그거였어. 그래도 뭐 싫다고 얘기는 못 하고. 근데 저도 또 아까 요거는 승희님의 말을 좀 같은 생각이었나 봐. 그만큼 내가 그래도 이 조직에 정원사라도 쓸모가 있구나. 그러면서 버티고 7주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달이 안 됐어요. 2달이 안 됐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요새 뭐 난리잖아요, 가스라이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사.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고요. 야, 이거 저는 사실 요거를 할 때 좀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사실 남성분들을 비교를 해서 여성분들에게 이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남성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뭐 술이랑 좀 연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뭐 받쳐주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 또 가족 따라서 그래서 제가 술로 죽이죠 그냥. 그리고 다음에는 같이 먹자고 얘기를 안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오프 더 워크잖아요. 이제 일이 근무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이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요게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고백 빌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 사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4가지 사연에 대해서 김소영 노무사님이 좀 전문적인 총평 및 코멘트를 들어보는 빌런 극복 상담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노무사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앞에 나왔고요. 첫 번째로 그 저녁 약속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포인트가 저녁 약속을 미리 뭐 회식 같은 걸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녁 약속이 있는지 사실 당일에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팀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야. 팀장님이 오늘 계셨구나. 정말 팀장님 일단 먼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와. 네. 왜냐하면 이렇게 팀장님이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만큼 깨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는 보통 제가 노무사이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리더분들에게 팀장급 이상 리더분들에게 괴롭힘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요. 혹시 팀장님도 그런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회사에서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하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약속을 잡거나 특히 갑자기 회식 잡는 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 때문에 너무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위험까지 올 정도의 그 좀 병을 얻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인정이 됐어요. 손해배상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이런 상사분을 만난다라고 하면요, 이건 당연히 거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만약에 계속 요구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보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보복들은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 약속을 못 맞추는데 다른 사람은 저녁 약속을 맞춰서 저 사람만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격 계속 우리 나왔잖아요. 그 MBTI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 맞추는 성격이라고 하면요, 한두 번 맞춰가지고는 이분의 성에 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오히려 맞추지 않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녁 이후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일이 있는 사람, 자기 개발을 저녁 시간에 하는 직원이라는 포인트를 주시면요, 이 직원은 그 회사 끝나고 영어학원 다닌다고 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인턴님은 또 신사원님은 퇴근하고 난 뒤에 뭐 과외 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스케줄 약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회식이든 갑자기 번개를 했을 때 왔을 때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마주다니 고맙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맨날 부를 때마다 오면은 그 사람이 소중하겠어요. 물론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을 대부분 못 맞추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완급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이 뭐였죠? 저희? 두 번째 사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사람 말을 당연히 듣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흘리셔야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건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인턴님에게 문인턴님 되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팀장님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인턴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고서도 엉망으로 써오고 점 하나 찍어야지 왜 2개 찍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서 업무를 못하는 사람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사람 말을 귀담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무능한가? 그러다가 진짜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새겨 들으시는 게 아니죠. 아예.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무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포인트고요. 이것도 당연히 만약에 가스라이팅 하다가 정말 좀 심각한 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신고하셔야죠. 네.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조치받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먼저 흘려 들으시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상사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기분도 기분인데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태도와 기분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의 기분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제가 남동발전 한전 쪽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현대그룹 이렇게 있었어요. 3군데 있었는데 굉장히 큰 조직이었고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런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맞춰주기도 했어요. 그분의 기분에. 근데 점점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맞춰주면 오히려 만만한 사람이 되고 만만하게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까 가스라이팅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말을 좀 바꾸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이분들은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요, 트집을 잡을 때 뭘로 가장 트집 잡겠어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갑자기 일을 실수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박사원님에게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트집 잡을 거 없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사원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뭔가 약간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거 가지고 엄청 고성을 지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일에 실수가 없도록 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어차피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한 게 아무리 평생 한다고 해도 이분하고 평생 하는 거 아니죠? 팀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을 잘하면 그 성과는 나한테 다 오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맞춰주면 뭐예요?
이분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가 맞물려 있지만 이 가스라이팅, 기분 다 상사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잘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만만한 사람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사람을 가려요. 잘 보시면요. 이런 분들은 만만하다는 거에 가장 회사의 핵심 뭐예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연차가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연차가 낮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가장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차를 떠나서, 연차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죠. 일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게 포커스를 두는 게 필요하고,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갑자기 본인에게 뭐 언성을 높여가지고 고성을 지른다거나 뭐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건 괴롭힘이니까 신고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 자, 화풀이하는 상사. 이것도 아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결이 비슷해요. 잘한 건 자기 더.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상사는 내 일의 성과를 상사도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못한 건 남 탓.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요. 뭐냐면은 화풀이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남 탓을 할 때 보통 중요한 실수가 있을 때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떠넘긴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런 빌런들은.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요. 보통 감사 시즌 이럴 때 팀 전체 한 1, 2년치 걸 돌아보죠.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 예를 들어서 예산이에요. 우리가 뭐 한 2천만 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집행하라고 상사가 지시를 해서 1,0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근데 감사가 봤을 때는 감사팀에서는 왜 이거 적정 가격으로 안 한 거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감사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이 시키셨어요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분들에게는 일할 때 기록을 남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남 탓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본인이 지시한 것도 나중에는 본인이 지시 안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페이퍼로 쓰시고요. 그리고 메일로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결과로 팀장님 지시사항이 이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팀장님이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 구두 보고 안 하고 메일로 보고했냐. 그러면 먼저 정리해서 먼저 사전 보고 드린 거고요. 제가 구두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록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김사원님에게 제가 분명히 제가 김사원님에게 A처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김사원님이 B라고 얘기했음에도 그것이 별로고 A로 해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회사에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왜 A라고 했어라고 하니까 팀장님은 김사원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를 했고 감사팀에 저는 이렇게 A라고 해서 B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B안이 아니라 A안으로 하라라고 하셔가지고 바꾼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이다 노무사. 혹시 그리고요. 이 네 가지 사연들 중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박사원. 근데 사실 법이랑 현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과도해질 때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진짜 실제로 실천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때도 법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증언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2개월 이상 이제 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의해요. 우리 선생님 박사원 선생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괴롭힘이라는 게요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괴롭힘을 한번 신고하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니까 그래도 좀 보호가 되고 조치가 될 텐데 작은 회사에서는 사실 제대로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막 역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신고하는 것 자체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근데 괴롭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는 건 정말 내가 못 견디겠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자살했던 사건도 이런 것들. 뭐 큰 기업에서도 괴롭힘 겪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퇴사하기 전에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내가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나오지 마시고 최후의 방법으로 정말 안 되겠으면 이걸 쓰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의 과정, 기록 같은 것도 중요하고 저희 두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사님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쵸? 제일 처음은 상사에게 얘기해 보시는 거죠. 근데 상사에게 얘기했을 때도 안 고쳐진다라고 하면 인사이동 같은 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인사팀하고 협의도 해보고 고충 상담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회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팀장에 문제가 있구나. 혹은 이 직원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번 정기 인사 때 바꿔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 견디겠다. 여기 진짜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라고 할 때 그때 방법으로 괴롭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오사원님. 이건 지금 회사는 아니고 옛날 회사 이야기인데 사실 좀 가스라이팅이라던가 좀 그런 막말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녹취를 준비하려고 해도 정말 뜬금없이 막 신체 부위를 언급한다던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소송에는 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원증 뭐 녹음기 그런 걸 나오고 싶어도 좀 제 사원증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증거나 소송을 할 때는 지나가는 말 같은 건 어떻게 저희가 남겨놓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런 언어 폭력 행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나 녹음해야지 버튼 누르고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정말 순식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녹음을 수시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사건들 보면. 네. 그래서 평소에 계속 녹음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실 건 아니니까 정말 소송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회사 내부에 신고해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녹음이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저희 선생님 오사원 선생님 우리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부서 직원들이 같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사할 때 신고할 때 누가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실상 목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괴롭힘 관련된 사건들 그 기업에서 조사를 많이 해요. 자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 조사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피해자분에게. 혹시 관련해서 목격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물어봐요. 그 관계자들에게. 이런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근데 만약에 들었다. 정말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사건을 해결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일단은 기록을 해두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9시쯤에 오전 9시에 상사가 그런 말을 했다. 장소가 어디냐. 그런 것들 다 기록해 두시고 옆에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는 거죠. 근데 그걸 기록해 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거 모아서 정리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저는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노무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충들을 고충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기록을 하고 법적 조치까지 신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장이 끝났고요. 곧바로 또 우리 옆에 계신 아주 훌륭한 작가님이시지만 왜 제 멘트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소리죠? 또 작가님이시지만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 선배이자 또 인생의 선배로서 두 분이 잘 나갔던 그리고 또 현재 또 잘 나가는 선배님이기에 여러분의 원활한 생활을 하는데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꿀팁을 좀 주는 시간 제 3장 선배들의 비법 노트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요즘 뭐 이분 인스타 보는 맛이 나죠. 어떤 게 문제인가요? 오케이, 그렇죠. 네. 우리 숭님께서 또 직접 파일을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한 것과 함께 이승희 작가님의 나를 키우며 일하는 법 일잘러 주제로 강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슨 소리죠 이거? 김소영 노무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사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사실 일을 잘하냐 하면은 일잘러는 아닌데 스스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어떻게 저는 한 10년 넘게 그런 것들을 쌓아왔는지 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일룰룰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일을 놀이처럼 어떻게 아세요? 감사합니다. 일룰룰의 시대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중요했던 이제 김규림이라는 친구가 저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야말로 진짜 일룰룰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주제로 갖고 왔고요. 네, 제 책 홍보 잠깐 이렇게 이제 사진 붙여봤습니다. 많이 사주시고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저거 읽으면 오늘 강연의 축약본이 이제 이렇게 다 들어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다양한 저의 페르소나로 직업으로 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케터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이제 저 마케터 이승입니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어디에 가서나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뭐 인스타그래머입니다, 블로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되게 많이 늘려가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백수였을 때 꼭 나의 회사 말고는 나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이거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이런 것도 붙여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도 꿀팁 중에 하나는 그냥 뭐라도 하나 하면 그냥 한 줄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력서에 넣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책은 5권 정도 내서 쓰고 있는데 매년에 한 권씩 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라는 사람이 회사 인간이 아니라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어떻게 일룰루릴이 가능해? 그거는 되게 좋은 회사를 다녀서 또는 네가 되게 운 좋게 좋은 분위기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맞다. 되게 좋은 왜냐면 어떤 타이밍, 뭐 마케팅할 때 예산도 풍부했고 동료들도 좋았고 되게 탁월한 리더. 그러니까 모든 운들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 그 다음 회사, 다음 회사 이렇게 경험하면서 되게 생각보다 되게 이런 회사가 다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부딪히면서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2명이서 다른 조언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분은 너가 그냥 너무 좋은 걸 일찍 경험해서 그래. 별로야 그게 라고 말을 했고 한 분은 아니야 너가 그러니까 좋은 세계를 빨리 경험해서 넓어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준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느꼈던 건 딱 뭐였냐면 결국에는 자율성이구나.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져가는 게 일과 놀이의 그런 경계를 되게 잘 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면 자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때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가장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않아서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이 되게 명확했을 때 그 자율성이 명확하려면 결국 목표나 방향성이 되게 위에서 명확하게 회사에서 가이드가 있었을 때 그 물에서 되게 신나게 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하고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 다음 장표 한번 눌러주시면 네 여기에 제가 그냥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재밌다라고 쓴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인터뷰 프로젝트를 이제 외주로 받았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근데 사실 일이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자율성이라는 그 느낌을 한번 이제 자율성이란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뭔가 사전 조사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자체가 공부네라는 그 기분을 알게 됐고 이거를 짜는 게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거를 일룰루릴의 느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감각. 그러니까 아까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 맞춰준다, 누군가한테 맞춰준다라고 하면 주체가 상대방한테 가 있는데 내 감각으로 자꾸 끌어오는 연습을 하면 사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약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롤로릴로 하면서 했던 것들 프로젝트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 책을 사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을 놀이처럼 하기 위해선 감각을 정말 세밀하게 느껴보시는 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놀이를 일로 할 때는 창의적인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마른 수건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계속 생산해내고 무언가를 일을 하고 만들어내려면 되게 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촉촉한, 되게 이렇게 젖어있는 수건이 되어야 이거를 내가 이제 아웃풋을 내려고 뭔가를 쫙 짰을 때 수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촉촉하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이제 되게 주머니에 간단하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들고 다니면서, 아까 노무사님의 기록은 약간 이제 증거로 말씀하셨는데 이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증거와 기록. 여기에 들고 있으면 이제 업무 하다가도 쓰고 상사 고발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렇죠. 이제 저는 일의 기록을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자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브런치에 제가 여러분들 무언가를 기록할 때 회사 회의록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비틀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은 그게 결국 나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갑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써봐, 가족에 대한 얘기를 써봐 하면 못 썼어요. 근데 일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었던 건 하루 종일 투자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일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발짝만 더 쓸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회사에 또는 게임하는 시간에 또는 음악을 듣는 시간에 많이 쓰고 있는 그 두꺼운 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에서 기록을 시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좋아졌던 건 결국 여러분들은 회사라는 바운더리 말고도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 다양한 페르소나에 대한 어떤 세계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크리에이터들 또는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딱 일과 놀이의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터도 그렇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갑자기 오전 10시 회의에 잡혀서 너 여기 회의실에서 아이디어 1시간 내에 만들어봐 하면 누가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겠어요? 근데 결국 많이 막 돌아다니다가 주말에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말에 이거 일하는 거니까 나 일 생각 안 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는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나만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감각과 기록을 통해서 좀 그런 창의적인 생산성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일롤로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이 결국 오리지널리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도 요거를 밥을 드실 때 너무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고 제가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해주고, 진짜네요. 증거와 기록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막 해주시는데 막 플래너에 적고 막 휴대폰으로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메모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 플래너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꼭 그 과거가 좀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보면서 좀 혼자 크크거릴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메모하는 습관은 참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치매에도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동수 작가님의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이번에는 멘탈 관리법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9시 30분까지 아닌가요? 뭐 이미 일장할 때부터 늦은 거는 저는 9시 30분까지 딱 맞춰서 끝내길래 나는 어떻게 근데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신 게 오늘 늦을만 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굳이 또 얘기를 하고. 일롤롤릴 책도 한 60번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기록의 쓸모 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러분 혹시 많이 기록의 사주세요. 쓸모 많이 다들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는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나를 지키며 일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한테는 그런 거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저한테는 나의 크기를 아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으면서 계속 저쪽을 봤는데 저기 아이폰 14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뭐 구글, 아마존, 애플 셋 중에 하나가 제일 크겠죠. 애플 시총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하면 3,500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3,500조의 1%면은 얼마죠? 모르겠다고요? 3,500의 1%는 35조예요. 35조고 그럼 35조의 1%는 얼마일까요? 3,500억 맞죠? 3,500억의 1%면 35억이죠. 돈이 좀 많아 보이게 생긴 문인터님은 35억 정도 있으신가요? 없죠. 너무 잠깐 갖고 혼을 싶은데. 내시고 그러세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기업에 비하면 개인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미미하고 작은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애플의 시가총액이 2배가 되는 것 vs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것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기업이 개인보다 훨씬 크지만 개인적인 가치를 보면 기업보다 개인이 훨씬 더 큰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은 너무너무 미미해서 상대도 안 되죠. 뭐 우리 세계 100대 기업들 다 준다고 해도 내가 파산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걸 알면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 때문에 나보다 덜 소중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야 된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회사 따위가 어떻게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겠어? 내가 어떻게 회사 따위한테 상처를 받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느꼈어요. 뭐냐면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나를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목표를 돈 받고 하려고 하니까 또 재미도 없고 다른 사람 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게 재미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나는 부품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회사를 들어간 것도 완전 회사가 나를 뽑아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선택해서 간 거거든요. 내가 지원을 했고 중간에 회사가 나도 좋겠는데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결정 중에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인 거죠. 예를 들면 회사가 이 시계면 우리는 회사 시계 부품 태엽이 아니라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언제든지 내가 벗고 이거 필요 없는데 나 이거 이제 좀 낡았는데 버려야지. 내가 지금 이걸 차고 있는 이유는 이걸 살 때 이게 지금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네 라고 해서 산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한 번도 나는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 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회사가 요만큼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다녀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밖에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럼 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지라고 하면 저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사에서 친절하고 이런 게 난 친절한 사람이 좋아서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회사를 가니까 회사도 내 삶의 소중한 일부니까 그냥 케어해 주는 거죠. 여기서 좀 친절하게. 그리고 난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난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회사 가서 좀 책임감 있게 일해야지. 왜냐하면 전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이 인턴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일하는데 내가 얘를 좀 도와줬어. 그럼 내가 칭찬해 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거 약간 내 퇴근하면서 약간 오늘 또 한 건 했네 이러면서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편이라서 그래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뭐 워라밸을 막 나누거나 하는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주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온 거고 그게 전에는 비치카드라는 회사였었을 거고 지금 뭐 유튜브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뭐 작가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똑같이 내 삶의 스탠스만 가지고 간다면 회사나 어떤 곳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를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세 분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다르고요. 그리고 다른 성향의 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도 좀 다양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1장, 2장 그리고 3장까지 우리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1시간 30분이 훌쩍 넘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노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계속 그 이후에는 이분밖에 좀 눈에 안 띄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뭐 사원분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주인분, 뭐 대리까지 계시는데 팀장님께서 오신 거는 어떻게 왜 여기에 참여했는지도 궁금하게 되고 이 1시간 반이라는 걸 통해서 메모도 엄청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좀 얻었는지 어떤 걸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실례가 안 되면. 본부장님이 빌런이어서 오신 게 아니라 에이 하자. 팀장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어떤 일로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 와서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사실 뭐 이유는 좀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뽑자면 제가 팀장이다 보니까 저희 팀도 있지만 다른 팀이 어쨌든 엮여 있잖아요. 다른 팀의 빌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약간 아까 나를 지키는 방법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어린 나이에 팀장을 달다 보니까 무시를 좀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이제 이동수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회사가 내가 아니고 나의 크기를 아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게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빙워터 괜찮았나요? 무빙워터. 오케이. 오늘 무빙 한 건 했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고요. 우리 팀장님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뒤에 대리님도 계신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동수 작가님부터 오늘 70분과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감별단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신분 상승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바쁘게 달려왔거든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 홍대를 한 2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뭐 예전에 결혼식 때문에 한번 왔었고 뭐 온 기억이 없는데 오늘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들 술 먹고 너무 즐겁게 놀러 갔는데 여기 강의 들어 오셔가지고 참 너무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되게 기운 빨리는 강연이 있고 기운을 찾는 강연이 있는데 오늘은 좀 기운을 제가 얻은 강연인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승희 작가님. 네. 저도 지금 직장인인데 저는 계속 직장인의 삶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이렇게 다양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랑 같이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노무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증거를 기록해라.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 노무사님. 네, 저는 오히려 법률적인 것들만 매번 검토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분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도 항상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나는 나를 브랜드로 만들고 나를 키워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농법인 대표가 됐고 저도 유튜브를 한 2년 만에 오늘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회사에서 있는 나도 있지만 다른 나도 있잖아요. 그 나를 모두 같이 개발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이 사이다 노무사입니다. 사이다 노무사. 그 다음에 우리 일놀놀이 많이 사주시고요. 맞아 무빙워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생해주신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세 분은 일어나셔서 오른쪽으로 우리 정우님 따라서 쭉 이동하시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 귀가까지 하는 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조심히 가시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뵙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토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